어머님, 언제까지 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떡이나 만드실 거예요? 그 말과 동시에 며느리는 제 머리 위로 썩은 내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부었습니다. 이게 돌았나? 지금 시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주변 상인들이 제 며느리를 향해 고함을 쳤지만 정작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시궁창 냄새나는 쓰레기 국물을 뚝뚝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네 인생 오늘 개박살 내주겠다고.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옥주, 올해 65입니다. 이 시끄러운 중앙시장에서 떡을 빚어온 세월이 벌써 40년이네요. 제 인생의 절반을 바친 곳인데 요즘 같아선 영 낯설기만 합니다. 그날도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하게 앞치마를 허리에 질끈 동여매는 것으로 제 하루가 시작됐어요. 40년째 똑같이 반복되는 이 고요한 새벽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윙 하고 반죽기 돌아가는 소리가 잠든 시장을 깨우고 뽀얀 쌀가루가 제 세상의 공기를 가득 채워주었거든요. 그래, 오늘도 백설기부터 시작해볼까? 손에 익은 대로 쌀가루를 고운 채에 착착 내리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장 입구 쪽에서 요란하게 기름 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며느리 미나가 하는 치킨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딱 1년 전 저 아이가 시장 입구에 떡하니 치킨집을 차리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게 하나 내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웬걸요. 어느새 젊은 장사치들을 끌어모아 며느리의 주도하에 시장 입구에 번쩍거리는 푸드코트를 만들어버렸지 뭐예요. 시장 문이 열리자마자 젊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입구로만 몰려들었습니다. 미나의 치킨집을 필두로 떡볶이집, 버블티 가게, 디저트 카페까지 희고 검은 간판들이 쭉 늘어선 게 꼭 딴 세상 같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 미나가 쌩하니 제 가게 앞을 지나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지만 그 발걸음은 조금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갔을 텐데 말이죠. 점점 멀어지는 미나의 뒷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시장은 두 개의 세상으로 나뉘었어요. 입구 쪽은 시끄러운 음악과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안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안쪽까지 들어와 흥정하며 장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입구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돌아갔습니다. 10시가 넘어도 제 떡집 문턱을 넘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찜통에서 갓 나온 백설기는 김만 무심하게 뿜어내고 있었죠. 따끈한 떡을 바구니에 담으며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 가게 박철중이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철중아, 오늘도 영광이네. 박철중이 한숨을 쉬고는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이라고 해? 손님들이 저 입구에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 여긴 아주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을 안 하잖수. 내가 여기서 30년 넘게 순대를 말았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파리만 쫓고 있다니까. 박철중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제 장사 접으라는 건가 봐. 제가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 차이는 더 심해졌습니다. 미나의 푸드코트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였지만 저희 가게들은 찬바람만 휑하니 불었습니다. 40년 단골의 얼굴도 이제는 저 멀리 미나의 가게 앞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치킨 한 마리 포장이요. 버블티 2잔 빨리요.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주문 소리가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성껏 빚은 제 떡들은 손님만 기다리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상인의 총무인 이영미가 제 가게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언니 들었어? 지난달보다 매출이 30%나 떨어졌다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저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30%는 무슨 반 토막도 더 났어. 이영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죽겠다고 난리야. 김밥집 언니는 벌써 가게 내놨대.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나가 젊은 상인 몇 명을 데리고 깔깔거리며 지나가다가 떡집을 쳐다보더니 저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촌스러운 떡이나 순대를 사 먹어요? 완전 구닥다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정성껏 지켜온 이 일터를 구닥다리라고 무시하다니요. 미나 옆에 있던 떡볶이집 사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이런 가게들은 싹 다 밀어버리고 시장 전체를 현대적으로 바꿔야 해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오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들고 있던 집게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영미가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신경 꺼. 어린 것들이 뭘 알겠어. 뭘 몰라. 모르는 애가 어떻게 사람 가슴에 저렇게 대못을 박는 소리를 해? 제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상인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금요일이면 시장 공터에 놓인 천막 아래서 상인들이 모여 시끄럽게 떠들던 날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미나가 시장 전체를 뒤엎을 리모델링 안건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상인회장 자격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40년간 이 시장을 지켜온 저였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에 돌덩이가 앉은 듯 답답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은 시장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먼저 김미나 사장이 준비한 내용을 들어보죠. 그러자 미나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미나가 얄미운 미소를 입에 걸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던 푸드코트 대표 김미나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 푸드코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 변화에 맞춰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나는 태블릿 화면을 상인들 앞에 들이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저희 푸드코트 구역 매출은 작년 대비 200%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 전통 상가 구역은 무려 30% 감소했죠. 상인들 사이에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미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 안쪽을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겁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저 낡아빠진 간판, 어두컴컴한 조명, 정리되지 않은 진열대, 저래서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고 싶겠어요? 그 말에 옆에 앉아있던 박철중이 벌컥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야, 그게 우리 시장의 멋이고 매력 아니야? 정감 있고 따뜻한 분위기 말이야. 그러자 미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철중 아저씨, 정감으로 장사가 되나요?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안 오는데? 옆에 있던 이영미도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더러 다 죽으라는 소리야 뭐야?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찾아야죠. 미나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간판은 통일하고 조명은 밝게, 바닥재도 깔끔한 걸로. 마침 시에서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대요.
이 기회를 놓치는 건 바보짓이죠. 미나의 말에 젊은 상인 몇몇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김미나 사장 말이 맞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만 옛날 방식 고집할 순 없죠. 저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시끄럽던 회의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미나 사장 말을 들어보니 우리 전통 상인들이 시장을 망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들리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미나가 잠시 당황한 듯 말했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똑똑히 들어. 나는 이 자리에서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손으로 떡을 쪘어. 이 동네에서 잔칫날 올리는 떡 내 손 안 거친 게 없을 거야. 상인들의 시선이 전부 제게로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구식이고 날 같다고 하는 거야? 40년 세월이 그렇게 우스워? 어머니, 경험은 소중하지만 과거에만 얽매여 있으면 도태될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니 세대의 주먹구구식 경영은 이제 끝났다고요.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요즘 손님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음식, 깔끔한 공간을 찾아요. 그런데 어머니 떡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겠어요? 전통하시는데 왜 매출은 바닥을 치냐고요. 미나의 말에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야. 우리도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노력이요? 미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40년 동안 뭐가 바뀐 게 있어요? 간판도 그대로, 메뉴도 그대로, 운영 방식도 그대로. 이런 시대착오적인 생각 때문에 시장 전체가 망해가는 거라고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뭐? 시대착오적이라고? 제 목소리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이 시장을 지켜온 우리더러 시대착오적이라니. 네, 낡아 빠진 생각은 이제 버려야죠. 흥분한 미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장 한쪽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구식 사고방식은 이 음식물 쓰레기와 같아요. 이젠 쏟아버려야죠. 그러고는 쓰레기통을 들고 와 제게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곰팡이와 뒤섞인 썩은 음식 찌꺼기의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내 끈적한 국물이 제 앞치마와 치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 스며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불쾌한 감촉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게 미쳤나? 지금 어른한테 무슨 짓이야? 박철중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경악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사과하지 못해? 그제야 미나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가짜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40년 공든 탑이 제 며느리 손에 저 더러운 음식 쓰레기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지만 온몸의 떨림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러운 오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을 이끌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평생 이런 굴욕은, 이런 치욕은 처음이었어요. 그 끔찍한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몸에 밴 음식물 쓰레기 냄새보다 더 지독한 건 사람들의 변해버린 눈빛이었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선이라도 그어진 듯 정확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미나가 사과는 했잖아. 이제 용서해줘. 이영미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과? 그게 사과로 보여? 입으로만 죄송하다고 해놓고
뒤돌아서는 보란 듯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정말로 미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개를 단 듯 더 적극적으로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집 사장이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듯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저희는 미나 사장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실 거예요? 버블티집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죠. 전통만 찾다가는 다 같이 굶어 죽어요. 나이 든 상인들은 제게 와서 안타깝다고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가장 믿었던 박철중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철중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박철중이 푹 꺼진 목소리로 땅바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옥주야, 나도 모르겠다. 근데 우리 가게에 정말로 손님이 뚝 끊긴 건 사실이잖냐. 뭔가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박철중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장 저편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일부러 모두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여보세요. 시청 전통시장 담당가죠? 중앙시장 김미나입니다. 네, 제안서 잘 보셨다고요? 역시 미나의 주변으로 젊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디저트 카페 사장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시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나요? 미나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의 중점 정책이거든요. 하지만 기존 상인회에서 반대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새로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상인회. 낡은 과거는 버리고 우리 힘으로 지원금 따내서 새 출발하는 거죠. 미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와, 좋은 생각이에요. 젊은 상인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40년간 제가 지켜온 상인회가 두 동강날 위기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나오는데 미나가 만든 푸드코트만 둘러보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젠 시청에서조차 지금껏 시장을 지켜온 기존 상인회를 무시하고 미나하고만 상대하려 했어요. 생선가게 사장이 저를 찾아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미나 쪽 상인회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야채가게 사장까지 미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권위와 신뢰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떡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시대에 뒤처진 고집쟁이인 걸까? 지금껏 지켜온 이 시장이 정말 낡고 쓸모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게 그런 굴욕을 안겨준 미나에게 이대로 모든 걸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내게서 등을 돌린다 해도 이대로 썩은 음식물 찌꺼기처럼 버려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굴욕을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보름간 알아누웠습니다. 분노에 잠 못 이루고 치욕에 몸서리쳤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배운 게 있다면 감정만 앞세워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턴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그 아이의 가장 약한 곳을 찾아 단칼에 숨통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시장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미나의 푸드코트 주변을 맴돌며 모든 것을 눈에 담았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가게 일찍 닫으셨네요. 미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드니 힘에 부쳐서 그냥 바람이나 쐬려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미나의 치킨집 주방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닭고기 포장지, 거기에 선명하게 박힌 국내산이라는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40년 장사꾼의 감이 이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박철중을 찾아갔습니다. 철중 씨, 나 좀 도와줘. 뭔데 그래, 옥주야. 미나네 치킨집에 닭대주는 업체 좀 알아봐줘. 박철중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박철중이 제 가게로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어요. 박철중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옥주야, 알아냈어. 그런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뭔데 그래? 미나네 닭, 브라질산이래. 납품업체 사장이 그러는데 국산이라고 속여 팔아야 마진이 2배는 남는다더라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원산지 표기 위반,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치킨집으로 허가 내놓고 떡볶이에 어묵까지 팔고 있대. 전부 불법이야. 저는 곧장 이영미에게도 뒷조사를 시켰습니다. 언니, 소문이 이상하게 돌고 있어. 미나가 본사의 매출을 속여서 보고한대. 매출을 속여? 왜? 그래야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온다나 봐. 디저트 카페 사장이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슬쩍 흘리더라고. 미나의 죄목은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원산지 위조, 무허가 판매, 사문서 위조까지. 이제 이걸 터뜨릴 사람만 있으면 됐습니다. 저는 시장을 점검하러 나온 구청 최 계장에게 넌지시 다가갔습니다. 최 계장님, 오랜만이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같은 건 어떻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회장님? 아니, 그냥 알아두려고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증인 진술서 같은 거요. 그날부터 제 핸드폰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브라질산 닭고기 포장지를 몰래 찍고 허가받지 않은 메뉴판을 찍고 지저분한 주방 구석구석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저를 따르던 상인들에게는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박철중이 결정적인 소식을 물고 왔습니다. 박철중이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옥주야, 다음 주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점검 나온대. 한상현이라는 깐깐한 관리자가 직접 온다더라고. 하늘이 저를 돕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사진, 진술서, 미나의 불법 행위를 조목조목 정리한 목록까지. 미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와서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어머니, 다음 주에 시청에서 리모델링 최종 검토하러 온대요. 이제 정말 이 낡아빠진 시장도 끝이라고요. 저는 그저 말없이 웃어주었습니다. 미나는 제가 모든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겠죠. 가소로운 것.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저를 너무 얕봤습니다. 이제 모든 판은 짜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 서늘한 증거들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차가울 때 해야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혔어요. 그리고 그 차가운 이성으로 칼을 갈기 시작했죠. 새벽마다 저는 유령처럼 미나의 가게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흔들린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최 계장의 말을 떠올리며 숨을 참고 셔터를 눌렀어요. 브라질산 닭고기 포장지의 원산지 표시, 허가증에는 잊지도 않은 떡볶이와 순대가 조리되는 현장, 그 모든 것을 제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옥주야, 이거. 박철중이 숨을 헐떡이며 제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미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었습니다. 허가 업종란에는 닭고기 요리업 6글자만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철중아,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차곡차곡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의 증언도 하나씩 모았습니다. 김밥집 사장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김 사장, 지난번에 민안에서 치킨 먹고 배탈 났다는 손님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줘요. 김밥집 사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그럼요, 젊은 남녀였는데 치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더니 1시간도 안 돼서 가게로 다시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이죠. 그래서 미나는 뭐라고 했대? 원래 매운 거 먹으면 그럴 수 있다나 뭐라나 사과 한마디 없이 문전박대하더라고요. 야채가게 사장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거긴 주방도 아니야. 쓰레기장이지. 바닥은 미끌거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구석마다 쌓여 있어. 보건소에서 뜨면 바로 영업 정지감이야. 저는 그 모든 증언을 녹음하고 서명까지 받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허위 매출 보고건이었어요. 이영미를 따로 불러 신신당부했습니다. 영미야, 디저트 카페 사장한테 슬쩍 떠봐. 매출 좀 부풀려서 지원금 타볼까 고민 중인 척하면서. 며칠 뒤 이영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대박, 미나가 진짜로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어. 정말이야? 응, 디저트 카페 사장이 자기도 그런다면서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실제 매출은 500인데 본사에는 800으로 보고해서 마케팅 지원금을 두둑이 챙긴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박철중이 프랜차이즈 본사 관리자 방문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아왔어요. 옥주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납품업체 사장이랑 같이 온대. 저는 그날에 맞춰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구청 최 계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장님, 정옥주입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현장 점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영미에게는 상인의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어요. 영미야, 화요일 오후 3시에 임시총회 연다고 공지해. 안건은 일부 상인의 불법 영업 실태 고발 및 대책 논의야. 미나도 오겠지, 언니? 주인공이 빠지면 쓰나 아주 성대하게 맞이해줘야지. 미나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다음 주면 시장 현대화 사업이 시작되어 이제 이 낡아빠진 시장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제가 새롭게 만들 거니까요. 저는 그저 인자한 시어머니처럼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참 장하네 우리 며느리. 그 아이는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겠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40년 묵은 장맛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어른을 능멸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말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월요일 아침 미나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시 당국과 현대화 사업 최종 합의를 마쳤고 지역 신문사 기자까지 인터뷰 약속을 잡아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내일 신문에 실릴 거예요. 미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성공적인 현대화 사례로 소개된다고 해요. 시장 곳곳에서 미나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를 따르던 상인들마저 하나둘 미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옥주 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선가게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가 시장을 살린 거 아니야? 매출도 늘었고. 그래, 우리만 고집 부려서 뭐해. 야채가게 사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 오랜 단골 고객들까지 모던 푸드코트로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떡 안 사세요? 제가 20년 넘게 단골로 모시던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아이고, 옥주야, 요즘은 저기 치킨이 맛있다고 손자가 그러네. 손자하고 같이 먹으려면 치킨이 낫겠어. 할머니가 미안한 듯 웃으며 모던 푸드코트로 걸어갔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옥주야, 아들 우준이가 온다고 해. 이영미가 말했습니다. 미나 성공 소식 듣고 축하하러 온대. 잠시 후 아들 정우준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계셨죠? 우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왔구나. 미나 정말 대단하네요. 시에서까지 인정받고. 우준이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미나 덕분에 시장 전체가 살아났잖아요. 그래, 미나가 잘했지. 저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시대에 맞춰 변화하셔야 해요. 우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같이 협력하시면 어떨까요? 제 마지막 남은 가족마저 미나 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나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미나가 젊은 상인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될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미나 씨 덕분에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상인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분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어요. 디저트 카페 사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손님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고 신고했어요. 뭐라고?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치킨 먹고 1시간 만에 구토하고 설사한다고 병원에 갔대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치킨은 항상 신선한 걸로만 써. 미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미나네 치킨 먹고 식중독 걸렸다더라. 정말?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상인들 사이에 불안한 기색이 돌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건소에서 긴급 점검을 나온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보건소에서 내일 오후에 점검 나온다고 해. 박철중이 알려줬습니다. 미나가 급히 주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식중독 의심 신고, 보건소 긴급 점검, 그리고 내일 있을 프랜차이즈 본사 관리자, 방문가, 상인의 임시총회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질 준비가 됐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던 미나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미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내일 오후에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저의 모든 준비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관리자 한상현이 정시에 도착했고 거의 동시에 구청 위생과 직원들도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나 사장님, 정기 점검차 왔습니다. 한상현이 서류 가방을 들고 미나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미나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오셨네요?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서 긴급 점검 나왔습니다.
최 계장이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인의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 안건이 있어서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제가 상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일부 상인의 불법 영업에 대해 논의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불법 영업이요? 젊은 상인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첫째, 원산지 표기 위반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 포장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미나씨 치킨집에서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면서 손님들에게는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무허가 음식 판매입니다. 허가증과 실제 판매 메뉴 사진을 대조해서 보여줬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닭고기 요리업으로만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떡볶이, 순대, 어묵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허가 영업이에요. 박철중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 매출 보고입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실제 매출은 월 500만 원인데 본사에는 800만 원으로 허위 보고해서 지원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이때 지역 신문사 기자가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미나를 인터뷰하러 온 기자였는데 뜻밖의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나가 급히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모든 게 오해예요. 저는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요. 오해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뭐죠? 이 증인들의 진술은 뭐고요? 김밥집, 생선가게, 야채가게 사장들이 하나씩 일어나서 증언했습니다. 미나 씨 가게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손님들이 배탈 났다고 항의하는 일도 여러 번 봤고요.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어요. 그때 한상현이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매출 장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잠깐만요. 미나가 허둥지둥 매출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한상현이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본사에 보고된 매출과 실제 장부의 매출이 다릅니다. 그럴 리가요. 미나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한편 구청 위생과 직원들은 주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계장님, 이것 좀 보세요. 위생과 직원이 최 계장을 불렀습니다. 냉동고에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가받지 않은 음식들을 만든 흔적이 보입니다. 최 계장이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네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미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직원이 실수한 거예요. 그럼 허위 매출 보고도 직원 실수인가요? 한상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허위 보고는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신문사 기자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를 성공 사례로 인터뷰하러 온 기자가 이제는 불법 영업 사건을 취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진 찍지 마세요. 미나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젊은 상인들도 미나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씨,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면 안 되죠.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그때 아들 우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나야. 우준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우준아,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해온 엄마를 무시한 대가야. 우준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된 충격이 컸습니다. 미나야, 이게 정말이야? 여보, 나는. 미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계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김미나 사장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관리자도 선언했습니다. 계약 위반 확인되었으니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분노와 굴욕이 이 순간 해소되었습니다. 미나가 저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쏟으며 모욕했던 그날의 복수가 이뤄진 것입니다. 상인들이 저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신뢰와 권위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꿈꿨던 현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미나의 모던 푸드코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은 지 벌써 2달째였어요. 과태료만 500만 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요구한 위약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언니, 미나가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해. 이영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준이까지 함께 가나? 응, 회사에 사직서 냈다더라. 아무래도 여기서는 계속 살기 어렵겠지.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복수는 완벽하게 이뤘지만 아들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식중독 의심 사건 이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미나는 경영난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엄마. 마지막 날 우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내일 이사 가요. 그래, 새로운 곳에서 잘 살아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것도, 제가 엄마 편을 들지 않은 것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우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뵙겠어요. 그렇게 우준과 미나는 시장을 떠났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서서히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상인들도 하나둘 저에게 사과하며 돌아왔습니다. 옥주 회장님, 정말 죄송했어요. 떡볶이집 사장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저는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상인회도 다시 하나로 뭉쳤어요. 분열됐던 신세대와 구세대가 다시 화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자. 저는 상인회 총회에서 말했습니다. 무작정 옛것만 고집할 수도, 전통을 무시할 수도 없어. 상인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통시장의 정서를 존중하면서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복을 현대적으로 개량한 옷을 파는 가게, 전통차를 젊은 감각으로 우려내는 찻집, 옛날 과자를 예쁘게 포장해서 파는 가게 등이 생겼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좋아졌네요. 박철중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손님들도 오고 전통도 살리고. 그래, 이게 진짜 조화로운 발전이지. 제 떡방에도 다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할머니들도 돌아오고 젊은 손님들도 새롭게 늘었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전통떡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용으로 사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이 떡 정말 맛있어요. 젊은 여자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만드신 거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아가씨, 자주 와.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시 당국에서도
저희 시장을 새로운 모델 케이스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현대화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정옥주 회장님, 다른 시장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합니다. 시 담당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전통 상인들의 경험과 젊은 상인들의 감각이 조화를 이룬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해요. 40년 동안 지켜온 이 시장에서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준이가 그리웠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니, 우준이한테서 안부 전화 왔어. 어느 날 이영미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고 해. 미나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그래.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 새벽 4시, 여전히 저는 떡을 만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40년 전과 변하지 않은 이 시간이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젊은 상인들도 일찍 나와서 가게 준비를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시장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어요. 어렵게 지켜온 전통시장의 공동체 정신이 승리했다는 자부심으로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아들과는 멀어졌지만 이 시장과 상인들이 제게는 더 큰 가족이었습니다. 떡을 찌는 김이 피어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작은 시장 떡방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미나에게 당했던 그 굴욕적인 순간들, 4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져 내렸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아직도 생생해요. 아들 우준이와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장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정성껏 떡을 만들며 젊은 상인들과 함께 시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